듣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재웅입니다. 청주 도심통과 광역철도 대책위가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다음 달 국가철도망 확정을 앞두고 청와대에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반세기 가까이 충주 스포츠 문화의 상징이었던 공설운동장 철거가 한창입니다.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도내에서 처음으로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로 470억 원 넘게 챙긴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오간 판돈만 2,200억대에 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충북 코로나19 발생 현황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발생 확진 환자는 21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청주 7명, 충주 8명, 제천 1명, 보은 1명, 옥천 2명, 음성 2명이 확진됐습니다. 충북 누적 환자는 2,816명, 누적 사망은 68명입니다. 청주 도심통과 광역철도 쟁취 범시민 대책위가 오늘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견서를 청와대에 전달했습니다. 4차 국가철도망 확정 발표가 다음 달로 다가온 가운데 결단을 촉구하는 압박이 청와대로 향하고 있습니다. 신병구한 기자입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반영하라. 청주 도심철도 통과를 요구하는 범시민대책위의 기자회견이 청와대로 이어졌습니다. 충청권 메가시티 완성을 위해서는 광역철도의 청주 도심 통과가 필요하다며 균형 발전을 외쳐온 청와대가 결자 해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주에서 온 우리들을 막지 마시고 청와대 귀를 열어 우리의 염원을 들어주십시오. 기자회견문과 청주 도심철도 통과의 당위성을 담은 의견서는 청와대 이기현 시민사회 비서관에게 전달됐습니다. 대통령께 말씀드려서 좀 충북 도민들이, 청주 시민들의 염원이 좀 해결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잘 전달하겠습니다. 앞서 이시용 충북지사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병석 국회의장을 잇따라 만나 여당이 해결에 나설 것을 압박했습니다. 여당 소속 지사로 정부와 여당까지 정면 비판하는 초강수를 두고 있는 데는 정치적 해결에 기대하는 절박함이 담겨 있습니다. 결국 송영길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철도 문제 해결을 언급했습니다. 청와대 내에서 이렇다 할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 결국 결단은 청와대에 몫이 되지 않겠냐는 분석이 지역에선 지배적입니다. 청주 도심 철도 통과를 요구하는 전방위 압박이 이곳 청와대로까지 향했습니다. 청와대는 어떻게 응답할지 다음 달이면 4차 국가철도망 계획이 확정됩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50년 가까이 충주 스포츠 문화의 상징이었던 공설운동장이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체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철거 이후 공원과 복합체육센터 등 시민들을 위한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이지형 기자입니다. 관중석에 사람 대신 굴착기가 들어섰습니다. 한쪽에서는 합성 고무를 긁어내고 또 다른 쪽에선 콘크리트 바닥을 뜯어냅니다. 대형 화물차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작업도 이어집니다. 운동장을 철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공정률은 한 30%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깨는 작업을 하고 후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본 건물 철거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지난 2017년 전국체전 유치를 계기로 충주 종합운동장이 세워지면서 스포츠 주무대로서 기능이 밀린 공설운동장. 활용 방안을 두고 공청회와 의견 수렴이 이뤄졌고 매각보다는 공공 목적으로 다시 쓰자는 결론이 난 겁니다. 철거 작업이 진행되면서 지난 1968년에 들어선 뒤 50년 가까이 각종 경기와 대회가 열렸던 이곳 운동장은 이제 기록으로 남게 됐습니다. 새로 닦는 4만 2천여 제곱미터의 터에는 공원과 복합체육센터가 건립됩니다.
지상 3층 규모의 복합체육센터는 수영장과 헬스장, 야외 암벽장 등 운동시설을 비롯해 건강생활지원센터, 아동성장 발달센터와 작은 도서관 등 주민 편의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남은 용지는 온전히 시민을 위한 녹지로 활용됩니다. 세부적으로는 이제 관련된 과에서 안에 이제 그 공간 구성이나 이런 사항들은 부서에서 진행을 할 거고요. 저희가 이제 실시 설계에다가 최종적으로 담아서 오는 7월 철거를 마친 뒤 공사에 들어가는 신규 시설은 내년 말이면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제천에서 연일 확산하던 외국인 근로자들의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충주로 번졌습니다. 오늘 충주에선 외국인 7명과 내국인 1명 등 모두 8명이 동시에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이들 대부분이 전날 제천에서 확진된 외국인과 역학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주와 보은에서도 그제 확진 판정을 받은 50대를 시작으로 사흘째 연쇄 감염이 이어져 관련 확진자도 11명까지 늘었습니다. 이 밖에 제천에서 전지훈련 중이던 하키 국가대표를 비롯해 옥천과 음성 등 오늘 하루 6개 시군에서 20명 넘는 감염자가 속출했습니다. 충청북도가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 물량을 추가로 확보해 취약시설에 보급합니다. 충청북도는 생산업체들이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추가로 기탁한 32,500명분의 자가진단키트를 복지시설과 외국인 밀집 지역, 운동경기부, 경찰지구대 등에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요 행사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자가검사를 실시하고 각 부서에도 비치해 유증상자 조기 진단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방치하고 제대로 조치하지 않으면 사업주도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충북에서 발생한 첫 고소 사건에서 재판부가 사업주에게 이례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용인 입장에서 생각하라는 취지로 사회봉사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병원의 구내식당에서 일하던 A씨. 상사로부터 신입사원 신고식 명목으로 수십만 원 상납을 거부한 뒤부터 갖가지 폭언은 물론 사직을 강요당해야 했습니다. 소리 지르고 그러다가 그 며칠 후부터는 이제 악담으로 번져서 자식 차에 죽어라, 너 죽어라, 손들도 그렇게 해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했지만 돌아온 건 2배 먼 거리로의 사업장 전보 발령과 해고. 그러나 괴롭힘 행위자인 상사에겐 조직 관리를 못했다며 벌점과 경징계를 내린 게 전부였습니다. 노동자 보호 조치를 제대로 안 했다며 사업주를 형사 고소한 사건에서 재판부는 사업주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실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의견은 듣지 않고 피해 진술 녹음 내용을 누설하는 등 사업주가 물리적인 위험뿐 아니라 무형적, 정신적 위험으로부터 안전 배려를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현행 규범에도 못 미치는 낮은 수준으로 근로자를 대상화하고 있다며 피고용인 입장에서 생각해보라며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서 사업주 처벌 조항이 생긴 뒤 실제 처벌로 이어진 건 이례적입니다. 아픈 마음을 좀 이렇게 다독거려주면은 그렇게까지는 안 할 텐데 진작에 그냥 다 정리가 됐을 텐데 그런 판결까지 나오고 기분도 안 좋고 마음도 아파요. 특히 올해부터는 조사 과정에서 비밀보호 유지 조항도 신설돼 이를 어길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행위자가 그 녹취 파일을 근거로 피해 근로자를 포함한 진술했던 사람들에게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다른 2차 피해를 입게 되었고요. 검찰에서 약식 명령으로 벌금을 받았다. 정식 재판을 요구해 오히려 더 큰 처벌을 받게 된 사업주는 즉각 항소했습니다. 피해자 변론을 맡은 음성노동인권센터는 사업주에 대한 민사소송과 함께 괴롭힘 행위자에 대해서도 형사고소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470억 원이 넘는 수익금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이 2년 반가량 운영하던 사이트에 오간 판돈만 2,200억대에 달하는데요.
고급 외제차를 사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도 수사기관의 눈을 피하기 위해 가상화폐 거래소까지 이용해 돈 세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이채영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은행 현금 인출기 앞. 40대 남성이 현금 300만 원을 인출하는 사이 경찰이 다가갑니다. 신원 조회를 하고 수갑을 채워 경찰서로 데려갑니다. 이 남성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의 지시를 받고 돈을 인출하려다 열흘간 일대에 잠복해 있던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불과 30분 안에 일대 은행 5군데를 돌며 5천만 원을 빼냈습니다. 갖고 있는 가방에서 현금 5천만 원 이상 정도 이제 인출 금액이 확인됐고 대포 카드가 10개 확인돼서 이제 현장에서 압수를 했습니다. 무제한 베팅이 가능한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오간 판돈만 2,200억대. 사이트 운영 일당은 이 종잣돈으로 24시간 여러 사이트를 동시에 띄우고 모든 경우의 수에 베팅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이들이 챙긴 돈은 밝혀진 것만 470억 원이 넘는데 고급 외제차를 사고 하루 저녁 술값만 1,000만 원에 달했습니다. 경찰의 눈을 피하려고 전국의 사무실을 바꿔가며 대포 계좌 40여 개를 만들고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해 수익 자금을 세탁했습니다. 자금 확보를 위해 모집한 일반 회원들 중엔 불법 도박을 하려고 2억 6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른 범죄로 갈 수 있는 가장 큰 길이 대출을 받아서도 하고 일반 게임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았으면. 경찰은 일당 10명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30대 총책 등 4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500만 원 이상 판돈을 걸었던 일반 회원 28명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제천의 중학교 학교폭력과 관련해 학생 6명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CCTV와 현장 조사 등을 진행한 경찰은 학교폭력 관련 학생 6명을 폭행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제천교육지원청은 오는 21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처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충청북도교육청은 학교 측이 절차대로 대처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3시 20분쯤 진천군 덕산읍의 한 중식당에서 불이 나 주방기기와 집기류 등을 태워 소방추산 2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과 경찰은 주방에서 폭발 소리와 함께 불이 났다는 식당 주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에 안전모까지 비치하도록 권고하는 청주시 조례안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김성택 청주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대여 사업자의 안전의무 이행 차원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에 보관함을 설치해 안전모를 비치하도록 하고 최고 속도도 시속 20km 이하로 조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다음 주 제63회 청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 처리될 예정입니다. 충북 최고가 오늘 열린 전국 남녀 종별 양궁 선수권 대회에서 금 2개 등 모두 7개의 메달을 휩쓸었습니다. 충북 최고는 1학년 민성욱이 남고부 30m 금메달에 이어 각각 50m와 70m 개인 종합 은메달을 차지했고 2학년 안희연도 여고부 30m 금메달에 오르는 등 단체전까지 모두 7개의 메달을 차지했습니다. 한편 세광고는 대전 충청권 고교야구 주말리그에서 6승 1패로 5년 연속 우승을 차지해 황금 사자기와 청룡기 전국 고교야구대회 출전권을 확보했습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알려졌죠.